위노나 라이더는 미국의 배우이다. 1971년 10월 29일 미네소타주 옴스테드에서 유대계 히피 부모의 딸로 태어났다. 히피들은 자식의 이름을 특징 있게 짓는 경우가 많았는데 위노나 라이더도 부모가 도시의 이름을 그대로 붙여주었다고 한다. 이후 10살 때까지 히피 사회에서 자랐다. 10살이 됐을 때 라이더는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갔다. 하지만 학교에 입학한 지 일주일도 안 지나서 몇몇 동급생들에게 호모라고 놀림당하며 사물함에 얼굴을 밀어넣어지는 등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그 이후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다가 1983년 샌프란시스코 근처의 아메리칸 콘서베이토리 시어터에 입학하여 본격적인 연기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1985년이 되던 해 그녀는 데저트 블룸이라는 영화를 위해 연기 장면이 기록된 비디오를 오디션에 보낸다. 배역 캐스팅되는 데는 결국 실패했지만 이를 인상 깊게 본 감독인 데이비드 셀처에 의해 1986년 드디어 루커스에 캐스팅된다. 분량은 작았으나 첫 영화에 데뷔하게 된다. 원래의 성인 호로위츠에서 라이더로 바꾼 계기는 첫 영화 출연작인 루커스에 출연했을 때였다. 라이더의 에이전트가 영화 크레딧에 어떻게 이름을 올릴지를 요청하였는데 이때 그녀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미치 라이더라는 록 가수의 성을 따서 라이더로 바꿔 사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후 출연한 1987년 영화 스퀘어 댄스를 통해 인상적인 데뷔 등의 호평을 얻는다. 하지만 라이더를 널리 알린 작품은 바로 팀 버튼 감독의 1988년 영화 비틀주스였다. 이 영화에서는 고스 음악 팬인 10대 소녀로 출연하였다. 첫 작품인 루커스에서 라이더를 인상 깊게 본 팀 버튼 감독이 캐스팅한 것이다. 지나 데이비스, 엘릭 볼드윈, 마이클 키턴 등과 함께 연기한 이 영화는 흥행에 대성공했고 라이더도 주가를 눕혀가기 시작했다. 이후 크리스천 슬레이터와 함께 열연한 1988년 영화 헤더스에 출연했고 이 영화는 10대의 자살과 고등학교의 삶을 풍자하여 논란이 많았고 라이더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1990년에는 한때 연인 관계이기도 했던 조니 뎁과 그리고 팀 버튼과 다시 만나 판타지 로맨스 영화 가위손에 출연한다. 이 영화는 비평과 흥행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이 영화에서 함께 연기한 조니 뎁과 사귀다가 약혼을 한다. 이어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데브3에 출연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휴식을 이유로 취소하였다. 그 대신 동년에 가족 코미디 영화 머메이드에 크리스티나 리치, 셰어와 함께 출연하였다. 이 영화를 통해 라이더는 2회 골든글로브 여우조연상에 지명되지만 수상을 실패하였다. 1991년에 거장 짐 자무슈 감독의 지상의 밤을, 그리고 1992년에는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드라큘라를, 그리고 1993년에는 자신이 가장 위대한 감독으로 손꼽던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순수의 시대에 출연하는 등 거장들의 영화에 잇따라 출연하며 배우의 커리어를 이어갔다. 특히 순수의 시대는 미셸 파이퍼, 데니얼 데이-루이스와 함께 출연한 작품으로 이 작품을 통해 라이더는 골든글로브 여우조연상 수상 및 아카데미 동부문에 노미네이트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비록 영화는 상업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배우로서의 대성공을 안겨준 작품이다. 1993년에 조니 뎁과는 서로에 대한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갈라서고 말았다. 약혼이 깨진 후 조니 뎁이 오른팔에 위너나 포에버 문신을 위너 포에버로 바꾼 사실은 너무도 유명하다. 이후 1993년 소울 어사일럼이 데이브 퍼너를 만나서 사귄다. 이어 1994년 청춘 스케치의 벤 스틸러, 이선 호크와 함께 출연했다. X세대라고 불리던 당시 청년층의 모습을 훌륭하게 그려내어 한국에서도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작품이다. 그리고 1995년 작은 아시드를 통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지명되기도 했으나 수상은 실패했다. 1995년에 출연한 아메리칸 퀼트에서 한 차례 흥행과 비평면에서 실패를 겪으며
승승장구하던 행보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배우 데뷔 이후 라이더는 꾸준히 영화계 거장들과 비평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던 당대의 배우였다. 데이브 퍼너를 3년간 만나 결혼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1996년에 헤어진다. 당시에는 로커와의 교제로 유명했고 롤링스톤지에서는 소년들이 위노나 라이더와의 데이트를 위해 로커의 길을 선택한다는 글을 올릴 정도로 신이 로커와의 연문설이 잦았다. 1996년에 보이즈에 출연하여 또다시 흥행과 비평면에서 참패를 겪었지만 배우 커리어에는 문제가 없었다. 당시 라이더에게는 기묘한 면이 있었는데 상업성이 동시대 여배우들보다도 뒤지는데도 유명 감독들의 캐스팅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뒤이어 출연한 알 파치노가 감독을 맡은 다큐멘터리 겸 드라마인 뉴욕 광시곡에서도 만족스러운 흥행을 거두지 못했고 니콜러스 하이트너 감독과 손잡고 데니얼 데이-루이스와 공연한 크루서블까지 비평은 괜찮았지만 흥행은 큰 실패를 겪게 되었다. 이후 장피에르 주네 감독의 에일리언호에 출연해 연기는 괜찮은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영화가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아버렸다. 이후 1998년 우디 앨런의 셀러브리티에도 출연하는 등 같이 작업한 감독들을 보면 동시대 다른 여배우보다도 더 많이 거장들과 작업을 했다. 또 직접 영화 제작에까지 영역을 넓혀 주연 및 제작자를 맡으며 제작한 1999년 영화 처음 만나는 자유에서 자신이 간신히 출연을 성사시킨 당시 무명이었던 안젤리나 졸리가 오히려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을 받게 하기도 했다. 2001년까지에 출연한 영화를 보면 흑백 영화에서 컬러 영화까지, 하층민에서 귀족까지, 시대극에서 현대극까지, 극사실주의 영화에서 SF와 판타지까지, 욕망의 화신에서 순진무구한 역할까지 그야말로 다방면에서 다양한 배역을 소화하는 입체적인 매력을 가진 덕분에 거장 감독들의 사랑을 받는 배우였다. 2000년 리처드 기어와 함께 출연한 뉴욕의 가을 이후인 2001년에 위노나 라이더의 가장 큰 죄라 할 수 있는 절도 사건을 저지른다. 이 사건으로 북미는 물론이고 온 세계 대중들에게 가식적인 위선자라는 이미지가 말뚝처럼 박히게 된다. 사건은 디자이너 샵에서 고가의 의류와 액세서리의 태그를 몰래 떼고 숨겨나가다가 경비원들에게 붙잡혔다. 처음에 그녀는 다음 배역을 위해 연습 중이었다라는 헛소리를 했는데 이 거짓말 때문에 그녀는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대중들에게 너 지금 연기하는 것이냐며 비아냥을 듣게 되었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당시 횡설수설하는 모습에 마약 투여를 의심해 약물 검사까지 했다. 또 당시도 유명했고 지금도 마이클 잭슨 사망 사건을 변호할 정도인 유명 형사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이는 대중들에게 돈을 이용해서 처벌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약물 검사 결과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처방받을 수 있는 적정량의 처방이 아니었다. 라이더는 이에 팔 부상으로 의사에게 처방받아 복용했으며 절도 당시 약기운의 이성이 약해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대중들에게 책임을 남에게 돌린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또 재판에서 그녀는 검은색의 정숙한 고전적 정장을 입고 창백한 화장을 하고 손철을 호소했는데 이게 오히려 반발을 불렀다. 미모를 이용한 범죄이거나 배심원들이 피고가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인상을 받으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가혹하게 형량을 매긴다는 결과가 있는데 딱 그 꼴이었다. 자유로운 사생활과 잘 나가는 화려한 여배우가 이렇게 나오자 오히려 연기한다는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심어버린 것이다. 재판 도중에 라이더가 이전에도 절도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나와 월경전 증후군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매체에서 나왔지만 그녀는 이를 주장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부정했다. 사건 초기에는 연예계 뉴스 정도의 가십성이었는데 이게 점점 논란이 되더니 나중에는 미국에서 오사마 빈라덴의 생포 임박 소식을 밀어내고 위노나 라이더의 재판이 TV 뉴스의 헤드라인 앞자리를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우디 앨런 같은 명감독이
자기가 희망했던 위노나 캐스팅을 포기해야 할 정도였다. 당초 자신의 영화인 멜린다 앤 멜린다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라이더에게 제안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배우 보험 문제와 절도 문제로 인해 캐스팅에 난항을 겪었다고 회고한 적도 있을 정도였다. 우디 앨런 정도 되는 확고한 위치의 감독조차 라이더의 출연은 도저히 영화사를 설득할 수가 없었다고 말할 정도였다. 결국 절도 사건은 200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480시간 그리고 절도에 대한 배상과 벌금을 선고받으며 유죄로 결말지어졌고 그녀에 대한 형집행은 2005년에 완료되었다. 이 재판 기간에도 영화 출연은 했지만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어 2002년 영화 시몬에서 밥맛 없는 유명 여배우 니콜라 앤더스 역할로 겨우 카메오급 조연으로 겨우 영화에 얼굴을 내밀 수 있었고 대중적 이미지와 배우로서의 커리어는 바닥에 떨어지다 못해 아주 저주급으로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형이 완료된 후 워너브라더스의 2006년 영화 스캐너 다클리에 주조연급으로 출연해서 칸 영화제의 초청까지 받았으나 인터뷰 공포증이 생겨 참석하지 않았다. 2007년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절도 사건에 대해 사람을 다치게 한 건 아니니까 죄책감까지는 느끼진 않는다고 말해서 또 구설수에 올랐다. 이후 메이저 영화에는 거의 출연하지 못하고 저예산 영화나 단편 영화에 출연했다. 다시 이름을 각인시킨 작품은 J.J. 에이브럼스 감독의 2009년 영화 스타트랙과 데런 에로노프스키의 2010년 영화 블랙스완일 것이다. 이 영화들은 절도 사건으로 침체되어 있던 라이더의 활동을 기대하게 만드는 신호탄이었다. 영화 블랙스완은 얄궂게도 과거의 영광에서 잊혀져 서서히 주연과 멀어지던 실제 배우로서의 삶을 사는 라이더가 자신의 처지와 너무도 닮아있는 이 캐릭터를 연기하며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했을 것이다. 여러모로 배역이 라이더와 똑같은 모습이라 많은 팬들이 씁쓸해했다. 이후 론 하워드 감독의 2011년 영화 딜레마를 그리고 크리스 에반스, 마이클 쉐넌, 레이 리오터와 함께 출연한 2013년 영화 아이스맨에 주연으로 출연하는 등 예전의 인기는 아니지만 배우로서 왕성하게 활동했다. 2011년부터 디자이너스 맥킨레이와 연애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었다. 그 이전 1998년에는 맷 데이먼과 2년간 교제하는 등 다사다난했다. 이후 몇몇 영화에 주연과 조연으로 출연하다가 2016년 7월 넷플릭스의 미국 SF 공포 드라마 영화 기묘한 이야기의 주역으로 등장하여 열연을 펼쳐서 과거의 호평을 듣게 된다. 기묘한 이야기 개봉 후 위노나 라이더의 제2의 전성기가 시작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1년에 저지른 절도 사건 때문에 좀 묻혔지만 50세가 다 된 현재 기묘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많이 알려지고 있는 점에서는 대단하다. 과거의 영광에서 잊혀져 서서히 주연과 멀어지던 실제 배우로서의 삶을 살았던 위노나 라이더가 자신의 처지와 너무도 닮아있는 캐릭터를 연기했던 2010년 드라마 스릴러 영화 블랙스완이 한국에서 2019년 12월에 재개봉된다. 지금까지 미국의 여배우 위노나 라이더의 스타 이야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